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또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됐는데요. 어느새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거의 1년이 다 됐더라고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약도 끊고 계획도 세워보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딱 이러고 끝났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과연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근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느덧 통증이 시작된 지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데, 제가 4년 동안 치료하고 재활하면서 많이 변한 점은 어떤 게 있고, 또 이 4년의 치료 기간을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년 전에 지난 겨울에 통증이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때 진짜 많이 좋아져가지고 컴퓨터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좋아진 만큼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수영도 열심히 하고 일상생활도 뭐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좋아졌다고 방심하고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여전히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봄부터 갑자기 새로운 통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슬픈 소식이지만 새로운 통증은 여기 목이랑 어깨하고 이 견갑 라인, 견갑골 따라서 굉장히 얼얼하고 저린 그런 통증이 새롭게 나타났고, 근데 그 통증이 생기면 여기 팔 뒤편으로 쭉 이어져서 손목이랑 손까지 결과적으로 더 아파지는 그런 새로운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쉬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좋아지지가 않았고, 그 즈음에 원래 흉곽 출구 치료를 하던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해봐가지고 손목 수술을 알아보라고 한 상태여서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게 흉곽 출구로 인한 새로운 통증인지도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여전히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새로운 통증이 나타나서 이제 손으로 하는 마사지도 받아보고 침 치료로 해봤는데, 마사지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침은 좀 잘 놔주시는 곳에 가서 맞으면 그래도 며칠은 조금 편안해져서 여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침을 계속 맞고 있어요. 사실 침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손목은 별개로 보고, 손도 계속 아프니까 수술을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또 고민이 돼서 수술 병원도 몇 군데 가보고 선생님이랑 상담도 해봤는데, 역시나 그 전이랑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아직 수술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니 보존 치료를 좀 더 해보아라 이렇게 결론이 돼서 지금은 양쪽 요 손목이랑 엄지 쪽에 DNA 주사를 지금 양쪽에 한 9번 정도 맞은 상태입니다. 보통 최소 6회 정도 맞아야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고 20회까지는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절반 정도, 10번 정도 맞은 건데 선생님께서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고, 저도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은 손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덜 아프고 힘이 조금 더 생긴 것 같달까? 근데 이게 느낌적 느낌인지 실제로 그런 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새로운 통증이 진짜 아플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특히 이번 여름에 많이 아팠거든요. 진짜 심할 때는 앉아있어도 아프고 누워있어도 아프고 어떻게 해도 아프고, 이 가방을 정말 가벼운 거 아무것도 들지도 않은 가방을 살짝만 매도 그게 뭔가 무게가 느껴지는지 통증이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안 좋은 자세로 조금만 있고 이래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외출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새로운 통증이 생기거나 더 아파지거나, 이런 사이클이 1년에 한 두세 번씩 지금 4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것 같아서 뭔가 희망이 생기고 이제 진짜 조금 좋아지려나 싶다가 다시 너무 뒤로 돌아가서 오히려 아파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람이 무너지고 회복 탄력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상황인 상황이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립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4년 동안 계속 많이 아프고 치료하는 생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 삶에 전반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많고 어려워진 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저의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런 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소속이 없으니까 루틴하게 만나는 인간관계가 전혀 없고,
있고 엄청 친하고 깊은 관계 말고도 적당한 깊이의 관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들에서는 아무래도 서로의 상황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제가 또 특수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서로 뭐 싫어서 이런 게 아니고 공감대가 많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인간관계들은 또 많이 멀어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깊은 인간관계만 남게 됐어요. 근데 제가 또 막 사람 만나는 걸 원래 그렇게 막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굳이 또 애써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찾아다니고 이러지도 않았더니 정말 너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거의 진짜 은둔 생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저는 계속 좋아져서 나중에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 나한테 좋은 방향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억지로라도 좀 그런 사회생활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꾸준히 그런 모임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저한테 잘 맞는 그런 모임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신체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뭐 운동하는 모임이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없어서 배제되고 그래서 차라리 공부라도 하게 영어 학원을 다녀볼까 해서 영어 학원도 다녔는데 최소한의 숙제가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제 손에는 좀 벅차더라고요. 양이 많지도 않지만 숙제를 하고 나면은 다른 데에 쓸 손목이 안 남는 거예요. 전 손목의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부담되고 뭐 술 먹고 놀고 이런 모임은 정말 질색 이라서 못 나가겠고 뭔가 남는 모임들은 독서 모임이나 영화 감상 모임 이런 건데 이거는 저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제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공유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싫어하고 그런 거는 가도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고치면 저한테 더 좋을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밌게 즐기기는 좀 어려운 모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모임 자체를 고르는 거에도 되게 제약이 있고 그래도 어찌저찌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찾아나가는 그런 모임이나 활동에서도 이제는 자기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일회성으로 오늘 보고 말 사이면 자세한 거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속적이고 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지금 상황, 아프다는 거를 그런 얘기를 꺼내면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뭔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뭔가 벽이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거의 다 뭐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상황이 너무 다르고 저는 치료하는 생활만 하고 있고 그들이 저를 다 이해하기도 좀 어려우고 뭐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를 다 안타깝게 보시는데 조금은 어려워하는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싫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알게 모르게 그런 거리감이 조금 느껴진달까? 또 그런 거를 설명을 해도 제가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저런 거 할 때 다 편하게 할 수가 없고 부탁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차라리 제가 막 성격이 쿨하고 능청스러우면은 죄송한데 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아파서요. 자연스럽게 부탁드리고 받는 걸 또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은근히 소심하고 좀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부탁드린다고 그분들이 저를 다 배려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일례로 어떤 모임에 갔는데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자리를 많이 가게 되는데 저는 뭐 고기를 굽고 자르고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도 너무 미안하고 그렇다고 내가 할 수도 없고 공주병 걸린 사람처럼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하면은 내 건강에 안 좋은 걸 아니까 내가 선뜻 하지는 못하겠고 받기만 하려니까 너무 좀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자꾸 피하게 되고 그런 자리에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워지는 게 좀 서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아프기 전부터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은 당연히 제가 대충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저를 아프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은 저를 지금의 상황으로밖에 저라는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치료하고 재활하고 또 아프면 계속 쉬어줘야 되고 굉장히 느슨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좀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도 아프기 전에는 목표랑 뭐 계획도 있고 포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열정맨이었다. 이런 거를 지금 상황에서 자꾸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아프고 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됐고 자연스럽게 점점 혼자 있게 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외롭고 앞날이 너무 막막하고 저 혼자 너무 도태되고 고립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잘 지냈는지는 모르겠고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뻔한 얘기인데 가까운 저의 주변 사람들의 저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과 응원과 지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아프고 말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항상 저를 똑같이 생각해주고 함께 하려고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저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해주고 항상 그래서 진짜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 힘들 때 누구보다 더 많이 공감해주고 위로와 응원을 해주고 정말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 힘이 정말 커서 너무 좀 많이 아프고 힘들고 무너질 때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은 나를 이렇게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 주위에 내가 꼭 좋아져서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 내가 꼭 보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더 열심히 치료하고 좋아져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지게 되는 근데 그렇게 항상 끊임없이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닌데 너무 고맙고 표현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표현력 바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부끄럽지만 작게 이렇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 저를 무너질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극한으로 밀어 넣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진짜 무너지기 직전에 위기 경보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잘 캐치해야 돼요. 이 위기 경보 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심각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위기 경보에서 잘 조치를 취하면은 이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더 쉽게 좀 더 평온한 단계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놈의 재활 지금 몇 년째 맨날 아침에 하는데 진짜 지겨워 죽겠거든요. 이 정도였으면은 그냥 할 법도 한데 그렇게 안 돼. 맨날 하기 싫지만 더 유난히 하기 싫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운동하는 챌린지 이런 거에 돈을 걸어요. 돈을 걸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깝기 때문에. 안 그럼 생운동 그냥 날리는 거니까 돈을 걸어놓고 그래도 며칠 이렇게 억지로라도 좀 몸을 일으켜서 하다 보면은 다시 루틴이 되고 습관을 되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꿀팁 돈을 걸어라. 김연아 선수의 좋아하는 짤이 있어요. 스트레칭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연아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도 그 지경에 이르러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 또 다른 예로는 아무래도 집에 혼자 계속 있다 보면은 루틴이 망가지고 늘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영어학원을 등록해서 다녔었어요. 딱 그 출근 시간대 지옥철을 타고 학원을 가야 돼요. 정말 열심히 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나이가 있으신 직장인 분들이신데 자기계발로 아침 일찍 회사 가기 전에 들러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데 한 번도 아무도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한낱 이 백수인 내가 그거를 뭐 늦거나 빠져? 그럼 난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거다. 넌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월을 진짜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었습니다. 근데 부작용으로는 영어학원 가는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 하긴 했지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자신에게 잘 맞는 본인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방법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아파지고 그럴 때 너무 크게 속상해하지도 말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크게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너무 자꾸 아프지만 정말
정말 크게 멀리서 숲을 봤을 때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제 완전 초반 영상을 보시면은 젓가락질도 아예 못했어요. 그때는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 뭐야? 젓가락질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주 느리지만 정말 크게 봤을 때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좋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생각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 너무 아프다고 크게 낙담하지 말고 좋아질 거라고 믿고 또 좋아지고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왜 이렇게 아프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아프네? 내 인생 망했어. 약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기분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달달한 마카롱,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먹어주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재밌는 것들을 보면서 아프다는 생각을 잊고 있으면 어느새 또 좀 괜찮아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나의 삶을 좀 채워 넣으면 또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아프고 치료하는 상황이고 많이 아프면 힘들고 무너지고 울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공감이 잘 되고 힘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2024년에는 진짜 더 많이 좋아져가지고 영상도 더 자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